자동차 공학 5주차 2강 수업을 담당할 고은국 교수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가 교과목 학습 개요, 두 번째가 교과목 학습 목표, 세 번째가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 순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학습 개요는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일반 조향장치, 지난 차시에 다 못 나간 일반 조향장치의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력조향장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력조향장치의 개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자제어 조향장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시험 문제도 이따금씩 나오는데 되게 이게 우리 학생들이 좀 혼돈스럽고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먼저 뭐냐면 자, 오버스티어링입니다. 오버스티어링. 근데 오버스티어링 하면 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의 목표치보다, 선의라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목표치보다 더 강하게 안쪽으로 선회가 일어나는 현상. 고속주행 시 FR 차량,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 차량은 RR 차량과 D엔진 뒷바퀴 구동 차량이 RR 차량과 같이 차량 후면부가 무거울 경우 발생이 됩니다. 무거우면 안쪽으로 많이 꺾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차는 지금 이 선대로, 여기 지금 이 선대로 지금 요 원래 기존에 가고자 하는 선대로 요 선이 원래 가고자 하는 목표치예요. 근데 뒤쪽이 이 후반부 이쪽이 무거우면 엔진 쪽이 뒤에가 달리면 이게 핸들이 더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오버스티어링 합니다. 오버스티어링. 그래서 왜 혼동하냐면 오버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넘는다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가는 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깥으로 이게 더 넓게 크게 도는 걸 오버라고 이해하시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버라는 것은 내가 그 기준을 보시면 내가 조향을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꺾였다라는 개념을 갖고 가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는 그런 뜻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자, 오버스티어링 설명이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스티어링 휠을 돌린 각보다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아지는 거. 회전 반경이 기존에 이만해야 되는데 얘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오버스티어링입니다. 차량의 주행 특성 중 전륜의 조향각에 의한 선의 반경보다 실제 선의 반경이 작아지는 현상. 회전 반경이 작아지는 것. 그러니까 최소 회전 반경이 작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더스티어링입니다. 언더스티어링은 어떤 거냐면 선의 목표치보다 선회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선의 목표치보다 잘 일어나지 않는다. 선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향을 하는데 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심원을 크게 그리면서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속주행 시 FF 차량, 앞엔진 앞구동 방식 차량이 뭐예요? 우리 일반적인 승용차 거의 다 이 FF 차량이죠. 그 같이 차량 전면부가 앞에가 무거울 경우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앞에가 무거울 경우. 그래서 원래 운전자가 의도하는 것은 이렇게 의도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차량은 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언더스티어링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스티어링 휠을 돌린 각도보다 스티어링을 돌려서 핸들을 돌린 각보다 차량이 회전 반경이 커지는 현상. 이렇게 되면 조금 전 최소 회전 반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커지겠죠.
그다음에 차량의 주행 특성 중 전륜의 조향각에 의한 선의 반경보다 실제 선의 반경이 커지는 현상을 언더스티어링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언더, 내가 조향을 하는데 더 많이 꺾인 것이 아니고 더 적게 꺾인 거예요. 그럼 언더, 적게 꺾인 언더 스티어링이라고. 내가 조향을 하려고 했는데 조향하려는 실제 목표치보다 조향을 했더니 더 작아진 거예요. 많이 꺾여갖고 회전 반경이 작아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오버스티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하나 해놨습니다. 스티어링 장치 구조와 기능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 조향힐, 조향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향힐에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렉과 피니언 있는데 보시면 앞에 보면 여기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꺾입니다. 얘가 꺾여서 꺾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전자가 정면 충돌, 예를 들어 정면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정면 충돌을 딱 하게 되면 조향일 가운데서 에어백이 터집니다. 에어백이 운전자의 얼굴이나 몸, 가슴 부위를 막아주죠. 그럼 막아주면 그 힘이 어떻게 돼요? 조향축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유니버셜 조인트, 얘가 각도가 꺾이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유니버털식입니다. 유니버셜 조인트식. 또 하나는 지금 요거 조향일 여기 컬럼 잘 보시면 여기 사고가 났을 때 얘가 이렇게 살짝 꺾일 수도 있어요. 충돌로 이렇게 꺾입니다. 밑으로.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매치식이라 그러고 이거는 뭐냐면 이 축이 이게 이랬던 것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매치식 이렇게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도로가에 보면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진출입로 빠지는 데 보면 거기에 우리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이게 그 노란색으로 쭉 세워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거기 충돌을 하지만 그게 착착착착 스크러들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스틸식도 있고요. 그래서 뭐 밸러스트 형식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에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한번 여기다 놓아놨습니다. 자, 이제 조향장치의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하는 방법입니다. 핸들을 가볍게 하는 거. 자, 핸들을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타이어 공기압을 높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높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타이어 공기압을 많이 놓으면 타이어가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와집니다. 가운데가 타이어 압이 높아지면 가운데가 튀어나온다 그래야 되죠. 튀어나오면 그 튀어나온 게 노면에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닿는 면적이 바람이 적을 때보다는 바람이 많으면 닿는 면적이 작으니까 노면에 닿는 면적이 적으니까 마찰이 적게 그럽니다. 그러면 마찰이 적으니까 조향 핸들을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바퀴 정렬을 정확히 한다. 자, 정렬을 해서 이거는 뭐냐면 얼라이먼트입니다. 토잉, 캠버, 캐스터, 킹핀 경사각, 뭐 셋백, 뭐 이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 조향 얼라이먼트 쪽에.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앞바퀴를 정렬을 얼라이먼트 정확히 맞춰주면 차가 직진도 원활하게 하고 저항도 적게 걸리겠지만 타이어의 편마멸도 방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비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뭐 카센터에서는 그 얼라이먼트 기기가 잘 없잖아요. 대부분이 타이어 가게 가면 얼라이먼트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면 요즘들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지만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봐주면 그 차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되게 주행하고 연비라든가 아니면 타이어 편마멸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향일을 크게 한다. 핸들을 조작하면 자 조향일을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큰 걸로 작은 걸 돌리면 쉽겠죠. 이렇게 된 거면. 그 다음에 고속으로 주행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핸들은 고속으로 조여하면 마찰 저항이 약간 적게 걸립니다. 근데 고속을 주면 핸들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이 있겠지만 차를 운행해서 고속으로 가다 보면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핸들이 확 돌아갑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저속일 때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고속일 때는 핸들이 가벼워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해 주려고 지금 뒤에 오늘 배울 마지막 자에 보면 속도 감음형이 나옵니다. 전자제어 조향 장치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동차의 하중을 감소시킨다. 일단 핸들을 가볍게 하려면 무거우면 안 되겠죠. 무거우면 마찬가지 내가 오래 가려면 내 등 뒤에 무거운 짐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가벼워야 할 수 있죠. 마찬가지 여기도 하중을 가볍게 오면 무게가 안 나기 때문에 핸들이 조작력이 가벼워집니다. 그다음 조향기어 관계에 베어링을 잘 조정한다. 너무 꽉 조여서 뻑뻑하게 하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고장 포장도로로 조정한다. 그렇죠. 포장도로를 하면 가벼웠습니다. 그 다음에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 유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퀴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좌우로 살짝 움직이면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그걸 유격이라고 합니다. 그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보면 조향 링키지의 볼륨, 아까 보면 너클까지 가는 그 사이에 링키지가 있습니다. 그 링키지에 여러 가지 타이로랜드 뭐 이런 부품들이 거기에 조립이 되어 있어요. 너트나 볼트로. 근데 이 2인 부분들이 헐겁거나 볼륨이 마모가 되면 이게 유격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조향 너클이 헐겁다.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바퀴 베어링이 마멸되었다. 그 다음에 조향기 백래시가 크다. 백래시가 크면 백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2와 2 사이의 기역 간극입니다. 백래시라는 게. 그게 커버리면 유격이 커지겠죠. 그 다음 조향 링키지 접속부, 그러니까 서로 연결 부위가 헐거워도 그렇고요. 그 다음 피트먼트 암, 조향 기어 박스 바로 밑에 있죠. 여기 헐거우면 또 이렇게 됩니다. 유격이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행 중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타이어에 공기가 빠졌다. 자, 아까 반대죠. 아까는 핸들이 가벼워지는 원인 중에 공기압을 많이 넣으면 가벼워진다. 지금은 무거워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앞 타이어에 공기가 빠졌어요. 공기가 빠지면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게 무거워집니다. 그다음 조향기 박스 오일이 부족하다. 자, 오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동력 조향 장치니까 오일을 공급해줘야 보조 장치를 해주죠. 동력이 가서 운전자가 돌리지 않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돌리는 건데 오일이 부족하면 그 오일이 부족한 만큼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운전자가 힘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면 무거워지겠죠. 그 다음에 보일 조인트가 과도하게 마모되었다. 조인트가 마모되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앞 타이어 마모가 심하다. 근데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앞 타이어 마모가 심하다. 그러면 핸들이 무거워진다고 나왔는데요. 요거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규격이 크다. 타이어 규격은 원래 제 타이어보다 어떻게 돼요? 큰 걸 끼면 제동력은 좋습니다. 제동 안정성은 좋은데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각 조향기 지금 뭐 링키지 이런 쪽이라든가 그런데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규정 거보다 크게 끼우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규격이 크면. 그 다음 현감이 쉬었다. 쉬면 뭐 당연히 핸들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향 너클이 쉬었다. 마찬가지고요. 프레임이 쉬었다. 프레임 뼈대 있죠? 그게 쉬어도 마찬가지.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 다음 정액 캐스터가 과도하다. 자, 정액 캐스터는 뭐냐면은 캐스터가 여러분들 자전거 이게 핸들 이렇게 호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호크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바퀴가 이렇게 들어가요. 요걸 캐스트라고 이걸 보시면 돼요. 정액 캐스터.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에요. 정액 캐스터. 이게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양현들이 흔들리는 원인. 원가 섹터의 간극이 너무 크다. 원가 섹터 간극이 크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래시가, 반대로 조양기 백래시가 크다. 또 마찬가지예요. 백래 2하기 2 사이 간극이. 그 다음에 킹핀과 결합이 너무 헐겁다. 캐스터가 고르지 않다. 앞바퀴에 휠 베어링이 마무리됐다. 휠 베어링이 거기 니들 베어링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마모되거나 이렇게 되면 간극이 커지는 유격이 있으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행 중 조향핸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자, 바퀴가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이 조정이 불렸죠.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이니까 라이닝 간극이 어떻게 돼요? 한쪽은 너무 많고 한쪽은 너무 간극이 없으면 한쪽이 어떻게 끌리겠죠. 끌리면 한쪽이 브레이크가 계속 끌린다는 얘기는 그쪽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한 바퀴가 쏠리겠죠, 한쪽으로. 그 다음에 휠의 불평형이 때문이다. 휠은 뭐야? 우리가 자동차는 도는 회전 부분은 무조건 정적, 동적 평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형이 안 잡혀 있으면 쏠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쪽에 쇼건쇼버가 불량하다. 쇼건쇼버 양쪽에 동일해야 되는데 한쪽이 불량하면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 타이어 공기압력이 불균형하다. 마찬가지로 타이어 공기압, 한쪽은 타이어 공기압이 많고 한쪽은 공기압이 적으면 적은 쪽으로 쏠리겠죠. 차량이. 앞바퀴 얼라이먼트의 조정이 불량하다. 앞바퀴 마찬가지 조정이 불량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캠버, 캐스터, 킹핀각, 캐스터 이런 것들을 토인도 봐야 되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게 틀어지면 그렇습니다. 한쪽 휠 실린더의 작동이 불량하다. 맞고요. 한쪽 호브 배열이 마모가 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뒷차 측의 차량의 중심선에 대해서 직각이 되지 않는다.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쏠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쏠리게 되면 한쪽 방으로 끼울어집니다. 그 다음 앞차축의 한쪽에 현가 스프링이 파손되었다. 한쪽으로 파손되면 그 파손된 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한쪽 브레이크 라인에 오일이 묻었다. 자, 한쪽 브레이크 라인에, 근데 이거는 브레이크 라인에 오일이 묻었다. 이거는 지금 주행 중 조향핸들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약간 주행 중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쪽 브레이크 라인에 오일이 묻었다?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한쪽이 밀린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건 주행 중이고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아니고 주행 중인데 주행 중일 때 브레이크 라인에 묻었다 그래서 밀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요거는 조금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밟으면 이제 왜냐면 반대쪽은 오일이 안 묻어서 거기는 제동이 잘 될 것이고 여기는 오일이 묻었으니까 제동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데 지금은 운행 중인데 쏠리는 원인에 오일이 묻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향 너클이 휘었거나 스테빌라이저가 절선되다. 잘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쏠립니다. 그 다음에 핸들에 충격을 느끼는 원인. 첫 번째, 타이어 공기압이 높다.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노면에 받은 충격을 어느 정도 타이어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흡수를 안 해주고 그대로 핸들 쪽에, 운전석 쪽에 전달해 주겠죠. 물론 쇼컨쇼버가 또 있긴 있는데 어쨌든 타이어에서도 좀 충격을 완화해주고 쇼컨쇼버에서 해주면 운전자 쪽에 전달되는 충격량은 좀 절할 건데요. 공기압이 너무 많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바퀴 정렬이 틀어졌다. 마찬가지로 정렬이 틀어지면 승차감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바퀴가 불평형하다. 마찬가지로 좀 전에도 도는 회전 부분의 것들은 전부 정적, 동적 평형이 좀 맞아줘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쇼컨쇼버 작동이 불량하다. 쇼컨쇼버 불량이니까 어떻게 돼요? 오일이 샌다든가 아니면 가스가 샌다든가 그러면 그게 충격을 흡수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못 해주니까 충격이 핸들 쪽은 운전석 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승차감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 조향기의 조정이 불량하다. 이거는 뭐냐면 조향기의 조정이라는 건 조향기업이겠죠. 조향기업이. 그래서 조향기업이 아까 가역식이 있고 비가역식이 있었잖아요. 비가역식은
바퀴를 잡고 돌리면 핸들이 안 돌아가고, 가역식은 바퀴를 잡고 돌리면 핸들도 같이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충격이 기어비에 따라서 조정이 불량하면 바퀴에서 받은 충격이 핸들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 너클이 쉬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 조향 장치입니다. 동력 조향 장치의 개요, 조향 조작력을 가볍게 함과 동시에 조향 조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거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고요. 신속하게. 예전에 이게 없었을 때는 상당히 힘들었죠. 기계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근데 지금은 파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도 편하게 핸들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조향의 조작력에 배력 장치의 보조력으로 가볍게 이루어진다. 맞고요. 동력 지원 장치가 고장일 때 핸들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전책 밸브다. 수동으로도, 그러니까 동력 지원 장치가 오일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뭐 라인 쪽에 파손이 됐다 그러면 기계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작동이 됩니다. 그다음 동력 지원 장치 장점을 보시면 적은 힘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힘이 장점이죠. 조향기업을 조작력과 간격. 아까 같이 기계식 같은 경우는 조작력을 가볍게 하려면 조향기업을 커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차피 동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기어비가 크든지 작든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서 핸들에 전달하는 것을 방지한다. 일단 오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해줍니다. 앞바퀴의 심의 모션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노면에서 발생되는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킥백을 방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또 장점만 있느냐? 단점으로는 구조가 복잡하고요. 값이 비쌉니다.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하면 정비가 어렵다. 그 다음 오일 펌프 부동에 의한 엔진 출력이 일부 소비된다. 그래서 크랭크 축에서 파워 펌프로 가려면 벨트로 연결이 됩니다. V벨트로 연결이 돼서 거기 있는 엔진의 출력을 갖다 쓰기 때문에 연비라든가 출력에는 불리하겠죠.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나한테 자꾸 뭔가를 하나씩 짐을 하나 얹어주면 어떻게 돼? 내가 힘이 들겠죠. 똑같은 거 엔진도 그냥 하나만 더 갖고 돌리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뭐 발전기도 물려야 되고 파워펌프도 물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물리고 이러면 엔진 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출력들이 이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바뀐 것이 MDPS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로 합니다. 전기로. 그래서 동력 지원 장치 3대 부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하나씩 조향일이 여기 있습니다. 조향일. 그 다음에 유량 조절, 오일 펌프 이런 것들 여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피스톤, 동력 피스톤들이 여기 있죠. 작동하는 거죠. 저다 제어하는 거, 오일의 압력을 제어하는 통로를 제어하는 거, 제어 밸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동력 조향치입니다. 그래서 오일 펌프라든가 유압 조절 밸브, 그다음에 유량 조절 밸브. 그래서 조향 조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래서 이런 거고요. 여기서 유압을 발생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작동 장치는 동력 실린더, 동력 피스톤이 되어 있고요. 유압에 여기서 유압이 발생됐죠. 동력 장치에서 발생했던 그 유압을 갖다가 기계적 에너지로 운동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향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동력 장치, 제어 장치는 발생된 작동 장치로 공급되는 오일의 통로를 개폐시키는, 그러니까 오일이 흐르는 양을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조향이를 컨트롤 밸브가 오일 통로에 개폐하여 동력 실린더의 작동 방향을 제어해 준다는 거예요. 제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력 제어 장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키정은 동력 실린더 조향 링키 중간에 설치되어 배력 작용을 하고요. 인티그리정 같은 경우는 동력 실린더를 조향 기어 박스에
설치해서 배력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